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서의 IT 선교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맡고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이면서 IT 변형연대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김기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IT 선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7가지 정도의 그 전략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IT 교육 센터를 통한 선교 전략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구체적으로 IT 선교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쭙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IT 선교라고 말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타겟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줄 수 있는 한 7가지 정도의 그 모델, 사용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이제 7가지 전략 모델이라고 칭하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를 하겠는데,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IT 교육을 통한 사용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한 사용 모델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은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서 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초점을 기울이는 건데, 어린이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코딩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흐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IT 영재학교를 통한 어린이 어머니 선교 전략, 그다음에 이제 IT 비즈니스를 통한 자립자치 전략, 그다음에 특별히 비즈니스 중에서도 그들로 하여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는 IT 창업을 통한 청년 희망 전략, 또 IT NGO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사역, 그다음에 인터넷과 페이스북, SNS를 통한 사역, 이렇게 총 한 7가지의 사용 모델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IT 교육센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교육센터 사역은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IT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사역이죠. 컴퓨터 센터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사역하는 그런 모델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이제 그 교육센터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2가지 말씀을 좀 먼저 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과 또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 하나 더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이 말씀의 어떤 그런 지금 읽어드린 말씀의 공통적인 어떤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그들의 앞에 살아간다면 저절로 빛이 어둠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우리 선생님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쭉 읽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그 IT 교육센터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하겠습니까? 그것은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컴퓨터입니다.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또 어두움을 향한 빛을 비출 수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물론 IT 교육센터 사역에만 꼭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창업을 도와주면서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특별히 그 IT 교육센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지금 이 말씀의 어떤 그런 그 힘이 다른 어떤 사역 모델보다도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델이 이제 이 컴퓨터 교육센터의 사역 모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교육센터가 중요한 어떤 선교지 IT 센터, IT 선교의 모델이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은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시대고요. 우리나라도 1998년에 그때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부임하셨던 남궁석 장관님,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남궁석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시기 전에 제가 다니던 삼성 SDS의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신 다음에 추진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캐치플레이드로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컴퓨터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국가 경쟁력의 포인트 중에 하나죠. 컴퓨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능력은 개인 경쟁력에도 결정적이지만, 그 회사 경쟁력도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은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요즘 선교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와 컴퓨터입니다. 이런 어떤 그 컴퓨터 교육센터가 또 사역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갖고 있는데요.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쟁력을 제고해주는 것을 기여를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문을 이렇게 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직접적인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IT 교육센터가 또 다른 여러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현지인과의 접촉점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이 컴퓨터 센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접촉점을 마련하고 초기 교회를 개척하는 초기 멤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전반적인 어떤 전인격적인 어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전인 선교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선교, 이게 컴퓨터를 가르쳐서 개인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레벨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선교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개인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회 개척,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컴퓨터 교육센터를 세워놓고 그 교육센터를 통해서 초기 개척 멤버를 이렇게 확보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여러 이제
곳에 이렇게 좀 사례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의 그 한동대 석사 제자인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주 크게 개척한 평신도 사역자인데요. 교회를 크게 개척한 김반석 선교사의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캄보디아 뿌리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컴퓨터 20대를 가지고 교육센터를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센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그 중에 성실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또 그 중에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공동체 생활이 큰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의 교두보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또 최 선교사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이분은 이제 특이하게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컴퓨터 교육센터를 하실 생각을 미리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초기 그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정도에 대한 거를 본인이 이제 교재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그거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컴퓨터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영혼들을 이렇게 얻으셨고요. 이제 그 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서는 그 사람들에게 컴퓨터 가르치는 일을 이제 그 중에 뛰어난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선교사님은 전 커리큘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이제 가르치는 건 현지인이 하지만 특별히 실습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지금 어떤 내용의 실습을 하는지 이 선교사님 다 알고 계시죠. 본인이 다 교재를 개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서 그 실습하는 거의 과정 속에서 현지인들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관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친밀한 어떤 관계를 확보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운 어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성장에도 기여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마타의 에베네셀 교회에서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컴퓨터 센터를 세워놓고 컴퓨터 교육을 그 교회 안에서 하면서 끊임없이 외부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교회 컴퓨터를 배우러 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교회를 컴퓨터 배우러 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의 문화와 또 신앙과 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날이 갈수록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됐던 어떤 그런 계기들이 마련이 됩니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접촉점이 잘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이제 닫힌 지역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이슬람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 꽤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한 그런 문화적 모습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어른을 공경한다든지 또 배우는 선생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일을 성실하게 했을 때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의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셨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꽤 이제 실습이 필요한 과목이고요. 앞에서 관심 이론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마련이 됩니다.
이런 어떤 컴퓨터 센터 사역에서도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 7가지 좀 자세하게 나누면, 첫 번째는 통합 모델.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교회하고의 통합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분리 모델. 교회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NGO 모델, NGO 사역으로 이제 컴퓨터 교육센터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현지인 신학교 안에 컴퓨터 센터를 할 수 있고요. 또 대학 내에 컴퓨터 센터로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컴퓨터 센터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런 부속 기관,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속 기관에 또 이렇게 어떤 기관의 부속 기관으로 이렇게 포지션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통합 모델은 교회 안에 컴퓨터 센터를 세워놓고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현지인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로 4개월 동안 컴퓨터 가르칠 동안에 주일날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런 조건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좀 오늘 논의할 시간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떤 사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안 믿었던 현지인들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분리 모델인데요. 분리 모델은 특별히 좀 이렇게 아주 닫힌 지역에서는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제 컴퓨터 교육센터를 세워놓고 그 컴퓨터 교육, 또 설사 이제 교회가 또 이렇게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닫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와 컴퓨터 센터 사역의 링크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딱 분리를 시켜놓고 컴퓨터 교육센터에서는 컴퓨터만 가르치고, 그러나 성실하게 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을 때 하나씩 이 교회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출석하는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는 분리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GO 모델인데요. 그 NGO 사역, 사단 법인이라든지 또 NGO 또는 NPO 사역을 통해서 아이 센터를 세우고요. 그곳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NGO 사역인 경우에는 요즘 이제 많은 그런 선교지들이 그 NGO 사역이 이렇게 선교단체 사역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많이 이렇게 좀 눈치를 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NGO 사역이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 ODA 자금을 통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ODA 자금을 주는 곳에서는 이제 그 NGO 사역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를 이렇게 불허하는 경우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 전도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그것이 또 충분히 선교적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 신학교 모델입니다. 신학교 안에 컴퓨터 센터를 세워서 운영하는 모델인데요. 성공적인 그런 사역은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현지인 신학교를 세워놓고 그것에 이제 현지인을 이렇게 육성한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이제 어떤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러 떠날 때 컴퓨터를 한 5대씩 이렇게 딸려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사례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내 컴퓨터 센터를 마련할 수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대학이 다 컴퓨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 이제 센터를 세워놓고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교수급 또 고급 인력을 그곳에 보내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컴퓨터 교육센터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죠. 학원이 자체가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또는 NGO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거나 신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컴퓨터 학원을 운영했을 때는 이제 돈을 받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컴퓨터 센터 자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영속적, 지속적인 어떤 모델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유리하기도 하지만 또 현지인들이 가난해서 이렇게 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거냐. 관한 문제, 또는 요즘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센터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현지인하고 경쟁하는 어떤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현지인과 경쟁하지 않는 어떤 아이템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강사를 육성하는 강사 육성반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고급 그 교육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자칫하면 현지인과 이렇게 경쟁하는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기관의 구성 모델, 예를 들면 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지 고등학교가 있다. 그럼 그곳에 안에 이제 컴퓨터 센터를 세워놓고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컴퓨터 교육 센터가 일단은 현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현지인들이 컴퓨터 초창기에는 어떤 컴퓨터를 어떤 커리큘럼을 가르치더라도 이렇게 취업이 잘 됐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취업할 곳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공부를 했어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현지의 그 지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컴퓨터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을 세워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컴퓨터 교육센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 일단은 이제 컴퓨터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센터가 세워졌으니까 누군가 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막 이렇게 후원교에 연락을 해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 단기 사역자가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신이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이것밖에 못 가르친다. 그럼 그거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 가르치죠. 근데 그것이 마침 그 현지의 도시와 마을에 어떤 그런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아이템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현지 그 시장에 별로 이렇게 수요가 없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면 컴퓨터를 배워도 현지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현지 지역 리서치죠. 현지 지역을 이렇게 쭉 전체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 도시에는 어떤 능력을 가진 컴퓨터 인력을 육성을 하면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세우고, 커리큘럼에 따라서 컴퓨터 센터의 그 교육 시설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현지에서 가르칠 수 있는 현지인인 강사나 또는 한국인 강사를 찾아가지고 세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좀 말이 그렇지 이게 좀 잘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가지고 현지의 컴퓨터 교육센터를 통해서 초창기에는 좀 사용 모델이 많이 이렇게 좀 좋은 열마들이 나왔는데, 요즘은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그 사이에 이 IT는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무지하게 빨리 이렇게 IT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3, 4년 가르치고 고개를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IT에 관한 지식이 현지인들보다는 좀 우위에 있을지라도 커런트 트렌드에는 좀 뒤떨어진 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IT 교육센터 또는 IT 센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사역을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사역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IT는 빨리 바뀌는데 선교사님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재교육이 이렇게 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그런 많은 이유도 이제 선교제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연결하고 또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서 이 IT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신 그런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꾸준히 이 선교사님의 교육센터를 커런트 트렌드에 맞게끔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또 선교사님 그 실력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뒤에서 이게 백업하지 않으면 이 IT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수명이 사역적 수명이 굉장히 좀 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 또 컴퓨터 시설도 이렇게 막 자주자주 이렇게 많이 바뀌고요. 성능도 막 바뀌고 요즘은 또 크게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 이 태블릿 PC를 이렇게 지금 트렌드가 확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그런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현지의 그 IT를 에 관한 지역 리서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리서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 리서치하는 포맷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내가 IT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내드리면 그 지역 리서치하는 포맷에 따라서 지역 리서치를 하시고 그 지역 리서치할 때 그 요소들은 그렇습니다. 그 컴퓨터 학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뭘 가르치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또 컴퓨터 시설이 어떻고 뭘 가르치고 있고 대학교에서는 컴퓨터 시설이 어떻고 뭘 가르치고 있고 또 거기 산업 기반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산업 기반에서 요청하는 그런 현지인들은 어떤 컴퓨터 실력을 갖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세우고요.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 교육센터를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후방에서 이렇게 좀 지원 사격을 하는 어떤 사역자가 파송되는 그런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희 IT 변호연대에서 이제 앞으로 좀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컴퓨터 센터 사역은 정보화 시대의 가장 훌륭한 컨택 포인트로서 인격적인 접촉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개인과 국가 차원의 어떤 긴급한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역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꾸준히 그곳에 가서 컴퓨터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요. 또 지속적인 기술 변화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후방의 체제가 이렇게 마련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의 어떤 나라에 일부러 제가 지금 나라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센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또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IT 선교에 관한 6번째 시리즈였습니다. IT 선교 시리즈 강의 6번째였고
그 이제 6번째 중에 IT 선교 전략 모델 중에서 IT 교육센터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은 특별히 후방의 지원이 꼭 필요한 어떤 사역이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IT 선교를 희망하거나 선교사를 IT로 돕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는데요. 이메일 번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peterkim@handong.edu peterkim@handong.edu로 연락을 해주시면 선교사님과 또 연결된 어떤 후방 지원 사역 체제를 마련하는데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